서울 외곽의 한 원룸 건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열었을 때 60대 남성은 이미 일주일째 그 자리에 누워 있었죠. 휴대폰 배터리는 방전됐고 냉장고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의 달력이었는데요. 지난 석 달간 누군가와의 약속이 단 한 건도 적혀있지 않았거든요.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10명 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뿌리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닙니다. 30년 전 일본에서 똑같은 일이 먼저 벌어졌거든요.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정점에 있었는데 거리마다 고급 외제차가 줄지어 다녔고 젊은이들은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다녔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됐고 자기 돈으로 명품을 사고 유럽 여행을 다녔죠. 결혼이라는 건 더 이상 필수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는 족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시절 일본 여성들은 남성에게 높은 기준을 들이댔는데 학벌과 연봉은 기본이고 키와 외모까지 따졌거든요. 조건이 안 맞으면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명품 선물을 사줬지만 여성들의 마음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녀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혼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품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고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으며 취업문은 바늘구멍이 됐죠. 20대를 자유롭게 보냈던 여성들이 30대 중반이 됐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데요. 저축은 바닥났고 특별한 경력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승진 대신 쇼핑을 선택했고 자격증 대신 여행을 택했기 때문이죠. 이제라도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남성들도 여유가 사라졌고 과거에 자신들을 무시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40대 남성들은 20대 여성을 선택했고 30대 후반 미혼 여성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들을 마케이누라고 불렀는데요. 직역하면 패배한 개라는 뜻이죠. 원래는 위로의 의미였지만 어느새 조롱의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30년 전 일본의 데자뷰입니다. 다만 훨씬 더 빠르고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죠. 몇 년 전 강남역 근처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분기점이 됐는데요. 사건의 본질과 별개로 이것이 성별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전쟁터가 됐고 서로를 비하하는 단어들이 난무했으며 광고 하나 손가락 모양 하나에도 논란이 붙었죠. 기업들은 눈치를 보게 됐고 젊은이들은 지쳐갔습니다. 남성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나와도 취업이 안 됐고 역차별을 느꼈으며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여성들은 결혼이 위험하다고 외쳤고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선언했죠. 결국 양쪽 모두 결혼을 포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과거에는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필수로 여겼지만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괜찮다는 응답은 오히려 급증했고 결혼하는 사람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의 나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자는 34살, 여자는 31살이 넘어서야 결혼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히 늦춰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10년 전 자유를 외치며 비혼을 선언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자기 집이 없다는 뜻이죠. 한 달 수입의 상당 부분이 집값으로 나가고 식비를 아끼려고 하루 두 끼만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축은커녕 대출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은퇴 이후인데요. 4명 중 1명은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고립감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데요. 특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남성의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가정을 꾸리면서 만남이 줄어들고 명절엔 혼자 집에 남게 되며 SNS에서 친구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스크롤만 내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엔 처음 말씀드린 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한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하나 얻으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고 월세로 살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가죠.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달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저축 꿈도 못 꾸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뭐가 나아질까요? 두 사람이 합쳐도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식 비용까지 생각해보면 예식장, 대관료에, 답례품에, 신혼여행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미안한데 그분들도 은퇴 후를 준비해야 하시니까요.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무섭고 결국 젊은이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수지가 안 맞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아이입니다. 한 아이를 대학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육비에 교육비에 학원비를 모두 합치면 수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데 아이를 낳으면 여성은 경력이 단절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주긴 하지만 눈치가 보이고 복직해도 승진해서 밀리죠. 육아휴직 다녀오면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고 핵심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 사정도 다르지 않은데요. 야근이 일상이고 퇴근 시간이 밤 10시를 넘기기 일쑤죠. 집에 가면 씻고 자는 게 전부고 주말엔 밀린 잠을 자야 합니다. 이런 생활에서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개팅 한번 나가기도 버거운데 데이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커피 한 잔에 영화 한 편에 저녁 한 끼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온라인에선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커뮤니티마다 성별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작은 실수 하나도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남성은 여성을 잠재적 민원인으로 보고 직장에서 여직원과 단둘이 있는 것도 꺼리죠. 무슨 말을 해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밤길 남자가 뒤따라오면 공포를 느끼며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타는 것도 불안해하죠.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싹트겠습니까? 미디어도 한몫합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고 로맨틱한 데이트와 달콤한 프로포즈가 이어지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모도 평범하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데이트도 소박하며 프로포즈도 수수하죠. 이 간극이 실망을 낳고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SNS는 더 교묘한데요. 인플루언서들이 화려한 삶을 자랑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을 사죠.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 삶은 왜 이리 초라한가 자책합니다. 결혼한 친구들도 행복해 보이는데요. 귀여운 아이 사진을 올리고 다정한 배우자를 자랑하죠. 하지만 밤에 혼자 울며 힘들어하는 모습은 올리지 않고 육아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을 숨깁니다. 비혼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부동산 시장부터 보면 과거엔 아파트 분양만 하면 완판이었는데요. 젊은 신혼부부들이 앞다투어 청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더 심각해서 새 아파트를 지어도 사는 사람이 없고 건설사들은 손실을 보며 사업을 접고 있죠. 수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회수를 못하는 겁니다. 유아용품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서울 강남에 있던 대형 유아용품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모차와 카시트와 분유를 팔던 곳인데 손님이 너무 적어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이죠. 이런 매장이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 사라졌고 분유 회사도 매출이 급감해서 공장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학원가도 탁을 받고 있는데요.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조차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수강료 수입이 감소하고 작은 학원들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죠. 아동복 브랜드들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아이 옷이 잘 팔렸는데 이제는 수요가 급감했고 백화점 아동복 매장이 줄어들고 있죠. 대신 뭐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반려동물 용품 매장입니다. 아이 대신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죠. 펫샵은 호황이지만 육아산업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도 전략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과거엔 가족용 대용량 제품이 주력이었습니다. 큰 김치통에 5인분 라면에 대형 과자 등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소용량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 먹기 좋은 한 끼 세트와 1인용 냉동식품이 줄을 잇고 편의점엔 소형 반찬이 가득하죠. 외식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혼밥족을 위한 좌석이 늘었고 버글버 앉아서 먹는 바 형태형태니 식당이 인기입니다. 국방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이 줄어들면 군 입대자가 감소하는데요. 지금도 병력 확보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군은 모병제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있을지 의문이고 급여를 올리려면 재정 부담이 크죠. 게다가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병력 부족은 치명적입니다. 연금 제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내는 돈으로 은퇴 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젊은 사람이 많고 노인이 적이 적으면 문제없지만 지금은 반대거든요. 아이가 안 태어나니 미래에 돈 낼 사람이 없고 반면 노인은 의료술 발달로 오래 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죠. 받을 사람은 많은데 낼 사람은 적어서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 30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지역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보면 노인들만 남아있는데요.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버스 노선이 폐지되며 슈퍼마켓도 장사가 안 돼서 철수하죠. 마을 전체가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전국에 수백 곳입니다.
의료 시스템도 왜곡되고 있는데요.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하는 사람이 적으니 병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지방 도시엔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워서 임신한 여성이 출산하려면 몇 시간을 차 타고 가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면 노인병원은 늘어나서 요양원과 재활병원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때는 가난해도 결혼했고 애를 낳았다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나약하다고 비난하죠. 하지만 젊은이들은 반발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항변하는데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경쟁은 치열해졌으며 노인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쌓았지만 젊은이들은 기회조차 없다고 말하죠. 정치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정치인들은 노인표를 의식해서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노인 정책을 우선시합니다. 반면 청년 실업이나 주거 문제는 말뿐이죠. 젊은이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투표율이 낮아지며 정치 무관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과거엔 냉장고와 세탁기와 소파 같은 큰 가전과 가구를 샀습니다. 가족이 함께 쓸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미니 냉장고와 1인용 밥솥과 작은 공기청정기 같은 소형 가전이 팔리고 가구도 원룸용 소형 제품이 주류입니다. 보험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가족을 위한 상품이라서 혼자 사는 사람엔 필요 없거든요.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고독사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누군가 혼자 죽으면 발견까지 시간이 걸리고 시신이 부패하며 악취가 나죠. 특수청소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비용이 수백만 원입니다. 친척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지자체가 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해마다 수천 건이고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요양원 복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휠체어에 앉은 70대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면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죠?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평생 혼자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젊었을 땐 자유로웠고 후회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같은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말 상대는 간호사뿐이죠. 이게 오래전 자신이 선택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죠.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사는 것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연결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죠.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은데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실제로 변화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1인 가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저녁을 함께 먹는데요. 각자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눕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함께 하죠. 지역 도서관 독서 모임이나 운동 동호회나 요리 클래스 같은 작은 모임들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1인 가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앱이었죠. 함께 운동하거나 식사할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검증 시스템을 갖추자 신뢰가 생겼고 이용자가 늘었으며 실제로 친구가 된 사람들이 나왔죠. 기술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정부도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생활 상담과 법률 자문과 심리 치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데요.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몰랐고 혼자 끙끙 앓다가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이죠. 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노인 돌봄 시스템도 진화했는데요. 대전의 한 구청은 독거노인에게 IoT 기기를 나눠줬습니다. 움직임 감지 센서를 집에 설치해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담당자가 즉시 확인 전화를 하죠. 응답이 없으면 직접 방문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여러 명이 구조됐고 기술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주거 형태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코하우진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각자의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과 부엌을 공유합니다. 혼자만의 공간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도 있죠. 중년 독신들이 모여 이런 집을 만들었는데요. 각자 밥을 해먹다가 가끔 함께 식사하고 외로울 때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한 거죠.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성적과 스펙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한 고등학교는 매주 1시간씩 대화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끼리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고 졸업 후에도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가 생겼죠. 기업 문화도 변해야 합니다. 야근을 미덕으로 여기면 안 되고 칼퇴근을 당연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퇴근 후 여가를 즐기고 취미 활동을 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한 IT 기업은 저녁 6시에 사무실 불을 껐는데요. 강제로 퇴근시킨 거죠.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적응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갔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죠. 결혼 제도도 유연해져야 합니다. 꼭 법적 혼인만이 답은 아닌데요. 사실혼 관계에도 권리를 줘야 하고 동거 커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1인 가구도 비혼 커플도 동성 커플도 모두 가족이죠.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데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이고 손을 내밀고 함께 가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겁니다. 결국 비혼의 증가 속에서 고립을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연대죠.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게 만드는 거죠.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데요.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과 함께 밥 먹자고 제안하는 것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죠.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를 만들고 연결을 쌓아야 하죠. 그게 진짜 노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데요. 결국 곁에 남는 건 사람이니까요. 비혼의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죠. 고립되어 살 것인가? 연결되어 살 것인가? 단절될 것인가?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답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먼 훗날의 삶을 결정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